새벽 6시 나는 평소처럼 동네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골목 어귀, 쓰레기 봉투 더미 사이에서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 털은 엉켜 있었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존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그 작은 온기가 내 손끝에 전해졌다.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생명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걸. 새벽 6시 동네를 걷던 나는 쓰레기 봉투 더미 사이에서 몸을 떨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다. 털은 진흙과 쓰레기 조각들이 뭉쳐져 마치 오래된 걸레 같았고 오른쪽 앞발은 부어올라 제대로 디딜 수 없는 상태였다. 눈빛은 투명한 유리알처럼 맑았으나 그 속에 담긴 두려움이 마치 폭풍 후 치는 바다처럼 요동쳤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털 사이에 붙은 이끼를 닦아냈다. 차가운 코가 내 손등에 닿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지. 내가 속삭이자 강아지의 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집까지 데려오는 길은 예상보다 힘들었다. 500엠 남짓한 거리에서 3번이나 웅크려 앉아 도로에 배기구 열기를 쬐려는 강아지를 달래야 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내 옷깃을 물고 매달렸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해 소독용 에탄올을 찾는 동안 강아지는 구석진 신발장 뒤에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속삭이며 천천히 다가가자 갑자기 그가 내 손가락을 살짝 물었다. 아프지 않은 힘이었지만 30년 전 내 아이가 유치원에서 처음 이빨로 내 손등을 깨물었을 때의 감각이 스쳐 지나갔다. 목욕은 전쟁터 같았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는 소리만 들어도 몸을 부들부들 떨던 강아지의 털에서 쓰레기 봉투 조각들이 떨어져 나갔다. 하얀 비눗물이 될 때까지 3번째 헹굼을 하던 중 등 털 사이에서 금속성 반짝임이 눈에 띄었다. 작은 매듭으로 묶인 은색 목걸이 루비라는 이름이 각인되어 있었다. 루비야, 이제 괜찮다. 내가 이름을 부르자 강아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른 수건으로 털을 말리는 동안 나는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길에서 데려온 검둥이 까망이를 키우던 기억이 밀려왔다. 까망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펫샵 앞을 지날 때매 고개를 돌렸는데 지금 이 순간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털결이 그리움을 자극했다. 루비는 내가 준 닭가슴살 죽을 삼키다가도 자꾸만 내 손목을 하찼다. 저녁 9시 내 침대 옆에 마련해둔 카펫 위에서 그가 잠드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7시 평생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휴대폰이 진동을 일으키더니 화면에 미확인 번호라는 글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첫 번째 통화 죄송한데 혹시 루비를 데려가신 분 맞으세요? 두 번째 문자 신고 접수번호 4821-5 해당 반려동물 신고자께서는 즉시 신분증 지참 후 구로경찰서로 연락바람. 세 번째 카카오톡 모르는 사람의 프로필 사진에 루비와 똑 닮은 강아지 사진.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내 현관문 앞에서 찍힌 듯한 루비의 사진과 함께 유기동물 유괴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이 500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9시가 되자 현관벨이 미친 듯이 울렸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경찰차 2대와 SBC 뉴스라고 적힌 방송 차량. 내 심장이 쿵쾅거리며 목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문을 열자마자 카메라 플래시에 눈이 부셨다. 해당 반려견을 유기장소에서 무단으로 반출하신 게 맞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나는 입이 얼어붙었다. 그 순간 내 다리 사이로 미끄러져 나간 루비가 기자단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앞을 막아섰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그치고 모두가 숨을 죽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다. 어쩌다 내 연락처가 퍼졌는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낯선 번호와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대부분은 강아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혹시 어제 그 골목에서 강아지를 데려가신 분 맞으세요? 라는 메시지부터 그 강아지 꼭 다시 연락 주세요. 전국에서 찾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라는 다급한 문장까지. 처음엔 단순히 동네 주민들이 강아지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메시지의 양과 내용이 점점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문자와 전화뿐만이 아니었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내가 강아지를 데려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캡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이분이 어제 새벽에 강아지를 데려가셨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라는 글과 함께 내 옆모습이 흐릿하게 찍힌 사진이 수십 개의 댓글과 함께 공유되고 있었다. 댓글에는 그 강아지, 우리 아이가 찾던 아이예요. 혹시 유기견 구조하신 분이면 꼭 연락 주세요. 전국적으로 찾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라는 다급한 글이 이어졌다. 집 앞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창밖을 내다보니 방송국 차량이 2대나 서 있었고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내 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내 일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건 처음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혹시 강아지를 데려가신 분 맞으세요? 어제 새벽 골목에서 강아지를 발견하셨나요? 지금 그 강아지는 어디 있나요? 쏟아지는 질문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자들 중 한 명이 강아지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사진 속 강아지는 내가 데려온 그 아이와 똑같았다. 털색, 눈동자, 심지어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까지. 기자는 사진을 내밀며 말했다. 이 강아지를 찾고 계신 가족이 전국에 수백 명이 넘어요. 실종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혹시 이 강아지 맞으세요? 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내가 데려온 강아지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찾고 있는 실종된 유명 강아지였다. 방송국 기자들은 내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강아지를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발견 당시 상태는 어땠나요? 혹시 강아지를 돌려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나는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다. 기자들은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렸다. 내 얼굴은 물론 집 안 곳곳이 화면에 잡혔다. 그 순간 누군가 내 집 현관 앞에서 울고 있었다. 중년의 여성 손에는 강아지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제발 우리 아이 좀 돌려주세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가 내민 사진 속 강아지는 내가 어젯밤 목욕시키며 발견한 루비라는 이름표가 달린 바로 그 아이였다. 사람들은 점점 더 몰려들었다. 동네 주민, 방송국 기자, 그리고 강아지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모두가 내게서 강아지의 소식을 듣고 싶어 했다. 어떤 이는 내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어떤 이는 울먹이며 내 손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몇몇은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냐? 혹시 보상금을 노린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단순히 불쌍해서 데려온 강아지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일상이 한순간에 뉴스의 중심이 되고 내가 한 행동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이 낯설고 두려웠다. 강아지는 내 곁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어젯밤 내 손길에 안정을 찾았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내 품이 아닌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다. SNS 메시지, 문자, 전화, 커뮤니티 알림까지. 어떤 이는 강아지를 꼭 돌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고 어떤 이는 보상금을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심지어는 강아지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있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내게 이런 관심과 오해, 그리고 의심이 한꺼번에 쏟아지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가 데려온 강아지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소중한 가족이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실종견이었다. 그제야 나는 결심했다.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강아지의 진짜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 아이가 내 곁에서 잠든 모습, 내 손길에 안정을 찾던 순간을 떠올리며 나는 강아지의 가족을 찾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험난했다. 내 이름과 연락처가 이미 온라인상에 퍼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어떤 이는 진짜 가족처럼 보였고 어떤 이는 단순히 보상금을 노리는 듯 했다. 나는 신중하게 하나하나 메시지를 확인했다. 강아지의 특징, 실종 당시의 상황, 가족이 남긴 사연 모두 꼼꼼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강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아이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알게 됐다. 동네 주민들도 내게 힘을 보태주었다.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좋은 일 하셨잖아요. 우리도 강아지 찾는데 도울게요. 라는 따뜻한 말들이 나를 위로했다. 그날 밤 나는 강아지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아지는 내 무릎에 머리를 얹고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이 아이가 하루빨리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랐다. 그리고 내일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내 평범했던 일상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온 것만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시작될 더 큰 소용돌이 속으로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아지를 둘러싼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네에서 실종된 강아지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점 이 강아지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그를 둘러싼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게 되었다. 각종 언론에서 강아지의 실종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SNS에는 강아지의 사진과 함께 찾아주세요라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갔다. 실종된 강아지가 유명 인플루언서 가족의 반려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이 강아지의 행방이 큰 이슈가 되었다. 내가 강아지를 데려온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진짜 가족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연락이 많았다. 저희 가족이 일주일째 잠도 못 자고 강아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강아지 사진을 보니 저희 아이가 맞는 것 같아요.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런 메시지에는 나 역시 마음이 흔들렸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연락이 왔고 그 중에는 강아지의 특징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강아지를 이용해 사기를 치려는 이들이 나타났다. 어떤 이는 자신이 강아지의 진짜 주인이라며 강아지를 돌려주면 보상금을 2배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이는 강아지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다. 심지어 보상금의 절반을 달라는 황당한 요구도 있었다. 이런 연락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지쳐갔다. 나를 향한 의심과 비난, 그리고 욕설까지 섞인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왜 바로 돌려주지 않느냐, 보상금 때문에 일부러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에 억울함이 밀려왔다. 나는 그저 강아지가 불쌍해서 데려온 것뿐인데 어느새 전국적인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 와중에도 강아지는 내 곁에서 조금씩 밝아졌다. 처음에는 내 손길을 경계하던 강아지가 이제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흔들고 다가왔다. 내가 손을 내밀면 조심스럽게 내 손등을 잡고 밤이 되면
내 무릎 위에 머리를 얹고 잠이 들었다.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강아지를 진짜 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과 혹시라도 사기꾼에게 넘기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다. 나는 강아지의 특징과 실종 당시의 상황, 가족이 남긴 메시지들을 꼼꼼히 비교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짜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의 진짜 가족이 내게 직접 찾아왔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내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가족의 품에 안긴 강아지는 마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이 아이가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지켜보며 그동안의 고생과 고민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가족은 내게 보상금을 건네려 했다. 실종 당시 내걸었던 거액의 보상금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강아지가 무사히 돌아간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은 셈이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내 일상은 또 한 번 뒤집혔다. 방송과 신문, 인터넷 뉴스에 미담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내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보상금을 거절한 따뜻한 이웃, 강아지 구조 미담의 주인공이라는 칭찬이 이어졌다. 이후로도 내게는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다는 문의, 동물보호단체의 봉사 요청, 심지어는 강아지와 함께 방송 출연 제안까지 쏟아졌다. 처음에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주변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마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정말 좋은 일 하셨어요 라며 내게 인사를 건넸고 동물보호소에서는 혹시 봉사활동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라는 제안을 해왔다. 강아지 가족과도 인연이 이어졌다. 그들은 강아지가 집에 돌아온 뒤에도 내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강아지가 내 목소리가 나오는 영상을 보면 꼬리를 흔들고 내가 선물로 준 작은 인형을 꼭 껴안고 잔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울컥했다. 내가 베푼 작은 선의가 이 아이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깨달았다. 그 후 강아지 가족은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 강아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연이란 참 신기했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고 강아지와 시간을 보냈다. 그 가족과 나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또 한 번 성장했다.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온 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나는 다시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날의 감동과 따뜻함이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 앞으로도 내 앞에 놓인 작은 생명,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리라 다짐한다.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 내가 강아지를 구조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어느새 내 이름 앞에는 미담의 주인공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방송국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연달아 들어왔다. 평소에는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하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리고 메시지 알림이 쉴 새 없이 떴다.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다는 문의부터 동물보호단체의 봉사 요청, 심지어는 강아지와 함께 방송 출연 제안까지 들어왔다. 낯선 관심과 호의, 때로는 지나치게 과장된 기대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어느새 내 주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정말 좋은 일 하셨어요 라며 인사를 건넸고 길을 걷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동네 아이들은 내가 구조한 강아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고 어르신들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당신 덕분에 세상이 따뜻해진다고 격려했다. 나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과 용기를 다시 느끼게 되었다. 강아지를 통해 새로운 인연들이 생겨났고 그 인연들은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보호소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보호받는 동물들과의 교감은 내 마음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 강아지와 함께하는 방송 출연 제안도 받았지만 나는 신중하게 고민했다. 방송 출연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강아지와 함께하는 방송 출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내 이야기를 전할 때 나는 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이 모든 변화는 내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다. 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 몸소 체험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모두가 조금씩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나도 작은 동물 한 마리 구조해보고 싶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해줄 때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감했다. 내가 강아지를 구조한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이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앞으로도 이 작은 생명과 함께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했다. 이제 나는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 얼마나 큰 기쁨과 의미를 주는지 알게 되었다. 강아지와의 인연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고 나는 그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다. 내 주변 사람들도 나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가족과 친구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고 나 역시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강아지와 함께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하는 삶이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이 모든 경험은 나에게 큰 선물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다. 나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한다. 내가 받은 관심과 사랑은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강아지와 함께한 시간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그들은 나에게서 용기와 희망을 발견했고 나 역시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강해졌다. 나는 앞으로도 이 작은 생명과 함께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간다. 그 시간은 나에게 평화와 기쁨을 준다. 강아지의 밝은 눈빛과 꼬리 흔드는 모습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나는 이 작은 생명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낀다. 내가 겪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였다. 나는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길 바라며 나는 오늘도 강아지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이 변화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족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며
나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친구들은 내 행동에 영감을 받아 자신들도 작은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내 작은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또한 나는 지역 사회의 여러 행사에 초대받아 강연을 하기도 했다. 강아지를 구조한 경험과 그로 인해 얻은 깨달음을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었고 그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계획하기도 했다. 나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아지와의 인연이 내 삶에 가져다준 변화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나 자신과 주변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였다. 앞으로도 나는 이 길을 계속 걸으며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작은 용기를 내어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작은 선행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 역시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강아지와 함께한 일상은 나에게 큰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매일 아침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가며 주변 자연의 소리와 냄새를 느끼는 시간이 내게는 소중한 힐링의 순간이 되었다. 강아지의 밝은 눈빛과 꼬리 흔드는 모습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다. 이 작은 생명과의 인연이 내 인생에 가져다준 변화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었다. 앞으로도 나는 강아지와 함께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고 희망이 되길 바라며 나는 오늘도 강아지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강아지와 함께한 어느 날 아침, 나는 동네 공원에서 한 아이와 마주쳤다. 아이는 강아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 아이의 미소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해진 일상에 또 한 번의 반전이 찾아왔다. 강아지 가족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메시지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아지가 집에 돌아간 뒤에도 나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강아지가 내 목소리가 나오는 영상만 보면 꼬리를 흔들고 내가 선물로 준 작은 인형을 꼭 껴안고 잔다고 전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손길과 마음이 이 작은 생명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억으로 남았는지, 그리고 그 가족에게도 얼마나 깊은 울림이 되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한동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아지를 처음 만났던 새벽 골목, 떨리는 손으로 안아 올렸던 순간, 욕실에서 함께 씨름하던 기억, 밤마다 내 곁에서 잠들던 따뜻한 온기, 그리고 수많은 오해와 관심, 칭찬과 비난이 뒤섞였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는 자신의 가족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큰 위로이자 감동이었다. 강아지 가족은 내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혹시 내가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혹은 그 가족의 사적인 공간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 여러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가족의 진심 어린 메시지와 강아지가 나를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다.
나는 약속한 날 작은 선물을 들고 그들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는 내 손이 떨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강아지가 내 존재를 알아차리고 작은 발로 미끄러지듯 달려왔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렸다. 강아지는 내 품에 안기며 꼬리를 힘껏 흔들었다. 나는 그 온기를 다시 느끼며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인연이 되어 있었다. 가족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강아지가 실종된 뒤 가족이 겪었던 불안과 슬픔,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과 안도, 그 모든 감정이 진솔하게 전해졌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작은 행동이 한 가족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함께 산책을 나갔다. 강아지는 내 옆에 꼭 붙어 걷다가도 가족의 부름에 달려가고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그 모습이 마치 두 집을 오가는 아이처럼 느껴져 마음이 뭉클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나는 가족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 강아지와 함께한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까지. 그 시간은 내게 또 한 번의 성장과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나는 강아지 가족에게, 그리고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 내게 이런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준 것, 그리고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 준 것에 감사했다. 가족 또한 내게 여러 번 고마움을 표현했다. 강아지가 나를 잊지 않고 내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족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참 동안 걸었다.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론 아련했다. 강아지와의 짧지만 깊은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한 가족과 나를 이어준 사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한번 인연이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후로도 가족과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다. 강아지의 근황을 전해 듣고 때때로 사진과 영상을 공유받았다. 강아지는 여전히 내가 준 인형을 곁에 두고 산책길에서 내 이름을 들으면 귀를 쫑긋 세운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또 다른 선한 인연을 만들어내는지 체험했다. 가족과의 대화, 강아지와의 재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또 한 번 성장했고 내 삶의 방향이 조금 더 따뜻한 곳을 향하게 됐다. 나는 앞으로도 이 인연을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강아지와 가족,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온 이 특별한 경험을 마음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내 앞에 놓인 작은 인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반전이 내 인생에 찾아왔고 나는 그 반전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더 깊은 마음을 얻게 되었다. 강아지와의 만남, 가족과의 인연,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내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뒤 나는 오랜만에 조용한 집에 앉아 지난 시간을 천천히 되돌아보았다. 처음 그 골목에서 강아지를 발견하던 순간부터 수많은 오해와 관심, 그리고 따뜻한 인연과 감동이 교차했던 시간들까지. 한 생명을 향한 작은 손길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다. 내게는 그저 불쌍한 강아지 한 마리를 도와준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희망이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역시 한 뼘 더 성장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 처음에는 의심과 오해, 때로는 원치 않는 관심에 지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다가온 것은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응원,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내가 베푼 작은 선의가 강아지 가족에게는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기적이 되었고
동네 이웃들에게는 서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을 통해 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동물 보호와 입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내 작은 행동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했다. 나는 다시 평범한 하루를 살아간다. 아침이면 창밖에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동네를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눈다. 겉보기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이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그날 골목 어귀에서 만난 강아지와의 인연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그 작은 눈빛, 내 손길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던 따뜻한 체온, 그리고 내 품에 안겨 잠들던 평화로운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 그 기억은 내 일상의 작은 빛이 되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위로해준다. 이제 나는 내 앞에 놓인 작은 생명, 작은 인연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강아지와의 만남이 내게 가르쳐준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작은 용기가 때로는 한 사람의 삶을, 한 가족의 운명을, 그리고 더 넓게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다. 강아지 가족과는 지금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들이 보내주는 사진과 영상 속에서 강아지는 여전히 밝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내가 선물한 인형을 꼭 껴안고 잠든 모습,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뛰노는 모습,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으면 귀를 쫑긋 세우는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이 내게는 또 다른 기쁨이자 위로가 된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보며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번 일을 통해 나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이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느꼈다. 때로는 아주 우연한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삶의 의미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내 앞에 놓인 작은 인연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리라 다짐한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내 주변의 작은 생명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역시 계속 성장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만은 예전과 다르다. 동네를 걷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작은 동물을 보면 자연스레 한 번 더 눈길을 주게 된다. 이웃이 힘들어 보이면 먼저 말을 걸고 누군가의 사소한 부탁에도 기꺼이 손을 내민다. 강아지와의 인연이 내게 남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런 작은 용기와 따뜻함이다. 가끔은 그날의 골목을 다시 걷는다. 쓰레기 봉투 더미 옆에서 떨고 있던 강아지가 내게 달려와 안겼던 그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졌음을 느낀다. 그 작은 생명에게 내민 손길이 결국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도 나는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내 앞에 놓인 인연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겪은 이 경험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다른 선한 행동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내 삶에 찾아온 이 특별한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남긴 감동과 성장의 기록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나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 삶을 살아간다.